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 이틀 동안 정말 마음을 굉장히 많이 졸였을 것 같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왔는데 자, 석방 장면 잠시 보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그 풍등을 날리신 이유는 뭐였어요? 저기 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등 날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모르셨나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한국말을 조금씩 고맙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하시면서 다소 긴장돼 보이지만 진심으로 본인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로 네. 조사를 계속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아요. 주거지가 있고 도주 우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를 떠날 수는 없고 이 수사는 계속 받는데 아까 이 대목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어눌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예. 핵심적인 게 이 근처에 기름이 저장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약간 이제 화법이 잘 맞진 않죠.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 기각은 아니고 이 영장의 청구 자체를 검찰이 포기한 이유. 그 경찰이 신청을 했을 때 한 번 반려. 인과관계가 소명이 부족하다. 예. 두 번째로 어제 다시 재청구를 요청했는데 이때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신문 때는 분명히 이 저유소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예. 그리고 내가 혹시 풍등을 띄워서 저게 화재가 난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있었거든요. 예. 심지어 경찰 발표를 보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강하라고 해서 2차 신문을 했더니 예. 이건 통역사가 직접 전한 말이기도 한데 네. 이 저장고가 있는 걸 몰랐다. 아무도 이런 것을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술이 완전히 번복된 거예요. 경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1차 신문과 2차 신문 때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경찰이 전한 이야기가 또 사실인지 이런 대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남게 되는데 예. 어쨌든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허리를 숙면서 뭐 연신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 A 씨. 석방은 됐지만 화재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A 씨의 통역사가 A 씨의 심정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놀랐다고 했어요. 본인은 이제 생각도 못하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만지지도 않을 텐데. 그렇군요. 뭐 같은 나라뿐이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그렇겠죠. 전하려고 했던 게 느껴지는데 자,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구속 수사를 해야 될 만한 사안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상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헌법상 원칙적으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에서도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범죄이고 뭐 인명 피해는 발생을 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재산 피해가 상당한 한 어마어마하죠. 42억 원 이런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것이고요. 예. 경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어떤 이 구속영장을 좀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뭐 우리나라에 출국해서 입국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은 했지만 그러나 또 언제든지 또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알고서도 예. 이 풍등을 날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 풍등을 날렸는가라고 하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을 보니까 풍등을 날리고 나서 이 스리랑카인이 황급히 이제 이 풍등을 다시 잡으러 따라가죠. 가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미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았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의무 위반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러나 본인이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인 거고요. 왜냐면은 사실 뭐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조유서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자가 과연 알 수 있었을지 여부가 또 의문인 거고 그다음에 과연 이제
이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인 겁니다. 지금 뭐 풍등이 날아가서 이 조유소 바닥에 깔려 있었던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잔디에서 있었던 이 불티가 네. 발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추정인 것이고 가능성, 개연성인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개연성이 배제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으로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으로는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하기로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지금 뭐 중과실 얘기하는데 아니 중과실을 따지려면 먼저 과실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증거 인멸할 증거가 어딨죠 지금 상황에? 그리고 뭐 도주 우려? 뭐 외국인이라서 도주 우려? 이분은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고 한국에서 성실하게 3년 3개월 동안 일하는 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인 여론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실 사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좀 놀랐던 대목 또 우려했던 대목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좀 배타성이 있죠.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대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근에 예멘 난민 사태도 있었잖아요. 상당히 좀 이 난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또 일부 이제 그렇습니다. 보이기도 해서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도 처음에 스리랑카 사람이 실화로 긴급 체포 이렇게 속보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좀 또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근데 처음에 이 온라인 여론에 등장한 게 뭐냐면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런 중대한 폭발 화재에 책임을 덮어 씌우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높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노동자에게 상을 줘야 한다 표창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의 과실을 드러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이나 표창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 어쨌든 의도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 중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여론이 이제 높았어요. 저는 아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결국은 반려하고 처음엔 두 번째도 인정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이유는 여론 때문이다라고 검찰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현명하게 합리적인 시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오히려 개인 풍등을 날렸다는 행위보다는 송유관 공사의 이 어떤 조직적인 기관 자체의 방제 과실이 더 큰 것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엔 이제 유무죄를 가리는 부분은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유소 주변에서는 풍등을 날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유소가 있다라고 하면 화기나 불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화재에 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저유소가 갖춰야 될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필수 장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풍등이 서로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또 뭐 예를 든다면 오히려 저유소에 작은 드론이 부딪혀갖고 폭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불이 나지 않아야 되는 게 저유소의 기본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이 났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유증기가 나오는 그 관이 다시 이제 흡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화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불티 같은 것들이 직접 빨려 들어가가지고 불이 났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 그 과정에 대한 가능성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사된 상황으로서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중과실 실화가 중실화죄가 인정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불씨를 막는 인화 방지망 26년 동안 그냥 눈으로만 검사했다. 이거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요. 저유소 폭발 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8분간 화재 발생도 모르고 센서 작동도 하지 않았고 초동대역에 미흡했고 5월 18일 날 훈련했는 게 보여주기식 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경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너무 조급한 졸속 수사 아닙니까?
이렇게 송유관 측 관리 시스템 갈수록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은 물론 이런 네. 방제 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경찰의 발표를 믿고 이 스리랑카인을 우리가 중과실로 구속을 만약 했다면 예.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딱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자, 풍등을 날렸고 잔디밭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 불티가 어떤 연유로든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면 인과관계는 맞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잔디밭에 불이 붙었는데 탱크 안에 불티가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켰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 과정이 그냥 당연하다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 이거예요. 잔디가 왜 거기 있었는지. 지금 이제 저유소에서 300m 위치에 잔디에 불이 붙었는데 18분 동안 이 불이 모락모락 타들어가서 저유소 코앞까지 가더니 여기서 날아오른 불티가 어떤 관을 타고 탱크 안에 이 엄청난 기름이 저장돼 있는데 가서 불을 땡긴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난다. 이게 과연 묵과돼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 사이에 그 18분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불티가 탱크를 폭발시키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차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겹겹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잔디가 거기에 네. 왜 있느냐 이런 그래서 말도 있거든요. 다른 저유소는 콘크리트인데 예. 왜 저 저유소는 잔디를 덮어놨으며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기구 또는 통기구 또는 이제 유증기 이제 이 배기장치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외부의 불티가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 아까 인화방지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인화방지망은 원래 2년마다 교체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26년 동안 왜 이걸 유관 검사만 하고 방치돼 있었는지 그럼 유관 검사를 또 했다면 불티가 거기에 걸려서 꺼져야 되는 건데 거기 어떻게 통과해서 탱크 내부까지 불티가 도달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사람은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아니라 대한송유관 공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경찰은 이 저유소 설계도를 비롯해서 각종 자료를 공사에 요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 아닙니까? 네.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뭐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런 불시에 저렇게 화재가 난다. 많은 국민들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비태세, 소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씨가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각종 이슈를 낳았던 두 사람입니다. 남편 왕진진 씨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왕진진 씨가 극단적인 좀 선택을 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지금 낸시 랭과의 어떤 이혼, 갈등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불과 10개월 전에 이 낸시 랭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서 연인이다라고 했을 때 낸시 랭 씨 같은 경우에는 왕진진 씨가 과거에 어떤 범죄 전력이 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범죄 전력이 다름 아닌 뭐 강도에다가 뭐 강간 미수 이런 어떤 범죄이고 또 복역하다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동종에 비슷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실 좀 감싸주기 어려운 범죄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낸시 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 알고서 정말 진심으로 지금의 왕진진 씨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왕진진 씨를 감싸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이 갈등의 원인이라든가 이혼까지 이르게 된 그 경위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현재는 지금 뭐 왕진진 씨가 투자하기로 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 투자와 관련해서 좀 그게 어려워지자 이 돈 문제로 낸시 랭과 조금 갈등을 겪었고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혼까지 간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결국 뭐 채무 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왕진진 씨는 어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쳐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죠. 뭐 나쁘게 보면 뭐 혹시 동정론을 좀 받기 위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지인을 두고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지인이 가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싣고 가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목 보호대를 하고 이제 수척한 모습이 공개가 됐죠. 그런데 그때
초기에 이 왕진진 씨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이 악플 때문이다. 그리고 악플 때문이다. 왕따와 이 세상의 비난, 나에 대해서 과도한 이런 이제 비난들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이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혼돈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역으로 추정해 보면 이게 지금 알려진 게 불과 7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 근데 이게 내막인 즉은 이혼 문제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자 낸시랭 씨에게까지 왕진진 씨가 정말 버림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공판도 계속 진행 중이고 사기, 횡령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또 이제 거짓말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 비난까지 있는데 견디기 부인까지 떠나가면 그 어떤 그 고독감이나 배신감은 사회적 이제 이 반감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좀 방법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왕진진 씨 이 아내와의 채무 갈등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는데 자 낸시랭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혼을 했다.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부동산 명의가 낸시랭 명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왕진지 씨가 이 낸시랭 씨도 모르게 전혀 모르게 완전히 그냥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냥 도장도 몰래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작성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낸시랭 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이게 대출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이혼 갈등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 사업 내용 자체가 이 아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낸시랭 씨와 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낸시랭 씨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왕진진 씨가 낸시랭 씨에게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설명을 하고 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 책임도 낸시랭 씨가 함께 공동으로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낸시랭 씨 개인 SNS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제 낸시랭 씨 SNS 가보니까 아직 두 사람의 사진은 그대로 있고 뭐 애정 표현한 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은 시작부터 정말 많은 우려가 있고 이슈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혼 발표 당시 낸시랭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억측이든 사실이든 저는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저는 제 남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어서 혼인신고 결혼을 하고 정말 예쁘게 누구나 같이 열심히 잘 살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마음이에요. 자, 부부는 맞지만 사실 결혼식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못 올린 상황이죠. 하지만 혼인신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10개월 차,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냐. 근데 참 낸시랭 씨의 이야기는 참 예쁘잖아요. 정말 액면 그대로 부부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참 큰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우선 먼저 왕진진이냐 전준주냐 이름이 중국계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해서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름이 일단 두 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기 혐의로 피소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도자기를 주기로 하고 돈을 편취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았다. 또는 타인의 뭐 이제 고급 승용차를 가져다가 그걸 담보로 또 돈을 편취하고 그것을 갚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좀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소재를 제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진진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왜 낸시랭은 또 왕진진과 결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참 뜨거웠는데 개인의 선택이죠, 결혼은. 그래서 낸시랭 씨는 아까 저희 이야기를 하고 다 안다. 우리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다른 목적은 없다. 그랬는데 지금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과정은 이혼의 이유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당시에 대중들의 눈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정말 낸시랭 씨를 걱정했던 낸시랭 씨의 지인들의 이야기가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